장난감의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토이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을 배경으로 이 스마트 토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에서 도내 비대면 자연 친화 관광지를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6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레트로 감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삼척 중앙시장을 찾아봤습니다. 춘천 여고가 양구에서 열린 전국 남녀 중고대회 여고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춘천 여고가 여고부 농구 정상에 오른 건 30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마트 토이는 말 그대로 장난감의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것들입니다. 네, 완구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기존 제품의 ICT 기술을 접목한 전자 제품들을 모두 스마트 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스마트 토이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토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LED 램프로 표현한 심장이 깜빡거립니다. 이윽고 폐가 움직이고 팔도 움직입니다. 코딩 기술을 접목해 신체의 움직임을 구현한 교육용 스마트 토이입니다. 움직이는 순서와 빠르기 등 모든 동작이 코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스마트 토이는 기존 완구에 코딩과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장난감입니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반영된 다양한 전자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에만 스마트 토이 관련 기업만 40곳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제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3D 프린터와 같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갖추기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사업화에 따른 시제품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시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관련된 비용도 많이 좀 열악한 상황이죠. 도내 스마트 토이 관련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내 스마트 토이 산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토이 비즈센터가 이곳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수억 원이 넘는 3D 프린터를 비롯한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산업용 전문 장비 70여 종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스마트 토이 관련 업체와 ICT 관련 기업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레고랜드 코리아와 토이로봇관 등 지역 테마파크를 통해 전시와 판매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제품을 이곳에서 만들고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제품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진 제품들은 지역의 테마파크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를 시작으로 스마트 토이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전국 스마트 토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토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가칭 원주 기업고 설립안이 강원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는 28일 원주 기업도시 고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다목적실 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설립 추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건부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설립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양양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4,800명에 육박하면서 65.2%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고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과 콜센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입니다. 삼척시에는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상인들의 경력도 평균 30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상인들의 연령도 높아졌지만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복고, 즉 레트로 감성이 대세를 이루면서 여전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새것이 된 삼척중앙시장을 박건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삼척에는 200년이 훌쩍 넘는 시장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인 1770년 읍내장으로 시작된 삼척중앙시장입니다. 지난 1975년 상설시장으로 형성되면서 이제는 어엿한 지역 대표 전통시장. 긴 역사 속에는 평균 경력 3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 상인들과 삼척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묵묵히 지켜온 세월의 흐름을 깊게 파인 주름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의 산 증인입니다. 많이 변하고요. 요즘은 옛날 되면 옛날에는 이 바닥에서 장치를 했거든요. 연탄 불 피워가면서는 그 바닥에다 놓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몇 년 있다가는 또 나무판, 나무 또 자판 이래 해놔놓고 또 그래 팔고 이제 자꾸 세월이 좋으니까 시에서 이제 이런 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파니까 편하고 좀 좋지요. 정종관 상인조합장도 또 다른 터줏대감인데요.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정조합장은 긴 역사를 지키는 것만큼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열 때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판매한 이제 가게 구조가 조금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애매하잖아요. 아직 쓰기 버리기가 제가 쓸 수가 있는데 쓰기에도 적당한데 규격이 잘 안 맞으면 이제 그것도 리모델링 하죠. 그거 이제 변화된 가게 구조에 맞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 가족 같으니까요. 예.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년몰이 형성돼 시장에서 주는 아늑한 분위기의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정겹지만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는 전통시장의 편견을 깨듯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화는 삼척중앙시장의 자랑입니다. 또 새롭게 창업한 청년 상인들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상인들은 노하우를 전수하며 세대의 벽을 허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1층 그 분들도 더 잘 되시고 저희도 그 덕을 보고 손님들이 많아지면 많이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시너지 효과가 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처음에 결정할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 부분. 삼척시도 지역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골 손님인 김양호 삼척시장은 젊은이와 대형마트의 조화가 삼척중앙시장의 큰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또 우리 서민들의 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값싸고 질 좋은 지역 농산물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우리 청년몰이 이렇게 이제 입점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고가 정말 이 제대로 된 이 지역 이 중앙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이 좀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리를 지켜내고 옛것과 새것의 공존으로 매력을 더하는 곳. 고향의 정겨움과 바다의 넓은 포용력을 담은 여기는 삼척중앙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차량 보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우선이겠죠. 차량 보험 사기 대처법 김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 뒤로 회색 차량이 쫓아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향해 흰색 차량이 부딪힙니다. 모두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입니다. 제가 운전을 한 30년간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아직까지 사고를 그렇게 막 당해도 그렇게 세게 안 돼, 뭐 심하게 안 당해봤는데 그런 생각하면 그 끔찍스러워. 그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최근 경남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량보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자료를 봐도 전국적으로 차량보험 사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고의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 보험 사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분들께서는 로타리나 차량 변경 시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운전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데 불구하고 고의 충돌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나 차량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서 출동한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늘고 있는 차량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에서 도내 비대면 자연친화 관광지를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이 4월 강원 관광객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한 달 도내를 찾은 관광객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6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평균 관광객인 836만 9천 명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해안과 내륙 산악 관광지 등 비대면 자연 관광지를 많이 찾았고 속초시가 전달에 비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동해시와 양구군,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출발지는 서울 송파구가 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양주시와 서울 강동구, 강서구 등으로 나타나는 등 상위 20위 출발지 중 절반 이상이 11곳인 서울로 파악됐습니다.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이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됐습니다. 방신임 시민사회수석은 현재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과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학분쟁위원회 위원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방 수석은 특별노동자 문제, 지역대학 문제 등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북부산림청은 관할 지역 내 617헥타르에 대해 매미나방 등 돌발 해충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농림지 병해충과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드론 정밀 방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부산림청은 지난해까지 관할 지역 내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봄철 기온 상승으로 매미나방 등 돌발 해충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 지역 확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전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이자 강원도청 소속 육상선수인 28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공지천에서 같은 팀 소속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여고가 30년 만에 전국 여자 고등부 농구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춘천여고는 28일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농구대회 여고부 결승전에서 서울 숭이여고를 65대 5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춘천여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건 30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최우수 지도자를 차지한 춘천여고 김영민 지도자는 춘천여고에서 선수에 이어 지도자로 우승을 맛보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애들이 다 같이 더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코치님과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 때 이제 직접 한 거보다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우승한 거가 더
마음 큰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또 아이들이 그 과정이 어땠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또 그런 거를 이겨내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우승을 안겨줘서. 대회 최우수 선수에는 춘천여고 2학년 박성진 선수가, 어시스트 부문에는 3학년 고은채 선수가 차지하는 등 춘천여고는 이번 대회 개인 수상도 휩쓸었습니다. 춘천시가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선포했습니다. 춘천시는 28일 시청 남문에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 손대현 한국 슬로시티 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제 슬로시티 가입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어 춘천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를 국제 슬로시티 춘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국제 슬로시티 연맹 온라인 조정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춘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대마 추출물인 햄프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햄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미래 지역을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7억 원 등 130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에 농심과 함께 한국형 햄프 품종 육성과 재개 기술을 개발합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햄프 플랫폼과 유용성분 칸나비노이드를 활용한 기능성 원료 상용화, 원천 기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이걸 이렇게 당겨주면 맞는 거고. 어떠세요? 혹시 안정감 있게 움직였는데 실제 연습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 도시가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이 도시 전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모든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할 역할입니다. 분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고 되게 좀 달릴 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저희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셋. 강원랜드는 지난 27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폐광 지역의 청년 창업 기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연간 기금 총 30억 원을 조성해 기업 이전 지원금 최대 10억 원씩 지원하고 지자체, 각급 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